지금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네. 네, 네. 오늘은 이 논문 가져왔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아마 11월에 나온 것 같은데. 네, 이 논문의 디퓨전 모델이랑 겐을 좀 짬뽕을 시킨 논문이고. 그래서, 근데 뭐 짬뽕을 시켜서 이 트릴레마라고 하는 게 그 뭐 빠르고, 모드 커버리지 좋고, 생성 퀄리티 좋은 그 세 개를 다 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그걸 다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겐을 어디에다 썼냐 하면은, 더 복잡한 리버스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고 그거를 학습시키는데 이제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프로세스가 왜 더 복잡해져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기존에는 DDPM에서는 리버스 프로세스가 가우시안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베타가 충분히 작을 땐 그게 맞는 말이었고, 정확히는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랑 리버스 프로세스의 그 펑셔널 폼이 같다, 뭐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네,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논문에서 조금 그 펠러의 그 논문을 해석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더라고요. 별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리버스 프로세스를 베이지 룰을 때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베타 t가 충분히 작을 때는 얘랑 얘가 거의 같아가지고 이게 1이라서 캔슬된다고. 그러고 나면 이건 가우시안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포워드랑 리버스가 펑셔널 폼이 같은 거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별게 없어서 좀, 네,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을 하려면 베타 t가 충분히 작아야 되고, 그 말은 라지 t가 매우 커야 된다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에서 보통 이걸 막 1000 이렇게 잡았고, 그래서 샘플링이 느렸죠. 그래서 이 논문은 이 라지 t를 엄청 줄여요. 한 4 정도까지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대신에 리버스 프로세스를 가우시안보다 더 복잡한 걸로 모델링을 해서 그거를 해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네. 그래서 리버스 프로세스가 이제 이 베타 t가 충분히 작을 때가 아니면은 가우시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방금 알아봤는데, 네, 리버스 프로세스를 왜 더 복잡한 거를 사용을 해야 될까를 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DDPM의 오브젝트가 원래 이거잖아요. 오브젝티브가 원래 이건데, 이것만 봤을 때는 뭔가 이 피세타가 더 복잡해져야 할 이유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무조건 가우시안이거든요. 베타에 관계가 없이. 왜냐면 x 제로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이 이퀘이션 7에 이 민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따르는 그 정규 분포 이미 그냥 식의 유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거랑 K의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 할 건데, 얘가 그냥 가우시안인데 얘가 더 복잡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뭐 꼭 반드시 얘가 가우시안이라고 얘도 가우시안이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왜냐면 이 리버스 KLD를 미니마이즈 할 때, 뭐 얘가 모드가 더 많으면은 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한, 어, 네, 하여튼 이거만 미니마이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양한 뭐 t에 대해서, 네, 그리고 뭐 x0가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얘 모드가 더 많아야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좀 더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식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이 5번 식이 사실은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사실 학습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해놓고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죠. 리버스 프로세스랑,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0, x0가 있고 없고 차이인데, 이거랑 KLD를 미니마이즈 할 건데, 만약에 얘가 더 복잡한 애다, 그럼 얘도 좀 더 복잡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좀 더 모티베이션이 잘 보이고, 네. 아, 그리고 이게 학습을 할 수 없다고 한 거는 이 Q를 저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습을 할 수가 없었죠. 첫 저 번째는 상현님 그거고, 네네. 죄송한데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5번 위에가 5번식이고 밑에 3번식이라고 할게요. 그 5번식에서 저 Q에 xt-1 기분 xt x0가 네. 걔가 무조건 가우시안인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저 3번식에
이게 QXT-1 기분 XT고 컨디션이 X0에 대해서만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말코비안인데 저 X0가 있고 없고가 가우시안이고 아니고가 왜 달라지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XT가 있어요. 노이즈한 옵저베이션이 있는데 저희가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다고 했을 때는 거길로의 패스가 좀 정해지잖아요. 근데 그라운드 트루스가 뭔지 모를 때는 좀 더 복잡해지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두 번째로는 이게 가우시안이 아닌 이유는 위에서도 봤듯이, 네. 이렇게 나오는데, 베타 T가 충분히 클 때는 얘가 캔슬되지 않으니까, 네. 가우시안을 볼 수가 없는 점. 그리고, 네. X0가 있고 없고 차이는 약간 그건 것 같은데,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거를 어, 이렇게 해야지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네네. 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죠. 그 음, 컨티뉴어스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 돼야 되는 게 맞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그렇게 복잡한 앤데 그러면 얘도 복잡해져야 한다라는 모티베이션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첫 번째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얘를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트루 리버스를. 그리고 두 번째는 안다고 쳐도 가우시안이 아닌 애들의 케일 다이버전스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그 두 번째는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드버서리얼 로스가 다이버전스 미니마이제이션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이하국 펠로 처음 논문에서는 JSD 미니마이제이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뭐 뭘 쓰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다이버전스 미니마이제이션이 될 수 있는데 얘네는 그 이 처음 논문에서 제안한 넌세츄레이팅 로스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 두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이거를 모른다인 건데 두 번째 문제가 뭐였죠? 두 번째는 가우시안이 아닌 애들끼리의 다이버전스를 어떻게 미니마이즈 할 것인가.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해결책은 KLD를 안 쓰면 된다. 였고요. 네, 학습을 어떻게 시키느냐 보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가 이런 식으로 좀 생겼어요. 네, XT-1이랑 XT의 페어가 들어가고. 네, 근데 문제는 요 앞에 거를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걸 모르니까 여기서 샘플링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 다음과 같이 해결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 익스펙테이션이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결국 XT-1이랑 XT의 조인트거든요. 근데 그 조인트를 모르잖아요, 저희가. 조인트는 모르는데 X0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개의 조인트는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음과 같이.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면 사실 같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 안에 X0에 대한 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항이 같은 거예요. 이건 마치 fx를 x랑 y에 대해 익스펙테이션 취하나 x에 대해서만 익스펙테이션 취하나 똑같잖아요. 그런 거죠. 혹시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잘 이해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문제를 그 XT랑 XT-1을 컨캣을 하나요? 그러게요. 정확히 채널 컨디션을 다 어떤 식으로 줬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러지 않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임플레멘테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어렵게 그 설명했는데 네네네. 혹시 그 하나 그냥 궁금하긴 한 건데 네. 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게 되는 애가 XT-1이 아니라 XT 같이 넣잖아요. 네. 이게 혹시 왜 같이 넣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했는데 혹시 그런 건 있나요? 그러니까 컨디셔널 게인인 거죠. 그러니까 어
XT가 기분일 때 XT-1이 우리가 모델링하는 그 디스트리뷰션인데 그게 진짜 XT가 기분일 때 XT-1의 분포 이거랑 같아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컨디셔널 걔를 쓰는 거고 그래서 이 XT가 컨디션인 거죠. 네. 음,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이미지랑 클래스 레이블을 같이 넣어주면은 이거랑 이 두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얼라인 되잖아요. 네, 여기서는 네, 클래스 대신에 이해했습니다.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음, 네. 그리고 이제 이 피세타가 뭘 예측하느냐를 먼저 볼 건데 그러니까 피세타라 하면 리버스 프로세스 예측 모델 기존 DDPM에서는 입실론을 예측하는 걸로 좀 합의가 됐었죠. 이게 제일 성능이 좋다고. 근데 여기서는 또 신기하게 X0를 예측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 선택의 문제잖아요. 입실론을 하든 아니면 이 뮤틸다를 하든 아니면 X0를 하든 얘네는 이 세 개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임피리컬하게 X0가 제일 좋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그런 거죠. 제너레이터가 그러니까 X0를 예측하는 건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목표가 X0로 같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뮤틸다를 예측한다. 이러면 타임 스텝에 따라 예측해야 되는 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저자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사람으로서 생각했을 때 그게 더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뭐 되게 엄밀한 이유인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해봤는데 제일 좋았다가 결국에는 유일한 근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왜 그런 여기서 네, 네네. 여기서 그 X0를 제너레이터로 생성을 하잖아요. 네, 네, 어,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네, 뭐 뮤틸단을 하나의 생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타임 스텝에 대해서 너무 다양한 애를 생성을 해야 되니까 더 어려워진다는 거 아닐까요? 네,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타임 스텝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성하는 게 어렵다는 게 그게 그 엄밀한 이유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냥 네. 봤을 때 어려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음, 네, 네. 네, 뭐 그거를 늘고 싶었으면은 뭐 거기에 대해 실험을 하던가 뭐 이랬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컨디션을 걔네 훈련하는 거고요. 리얼 페어는 어떻게 만드냐? X0를 샘플링하고 거기서 XT-1을 샘플링하고 거기서 하나 더 가서 XT를 샘플링한 다음에 이 두 개의 페어를 넣어줍니다. 이걸 리얼이라고 판단하도록 학습을 하고 페이크는 어떻게 만드냐? 이 XT를 가지고 제너레이터에 넣습니다. 그럼 제너레이터가 X0를 예측을 하고요. 이거를 다시 여기서 샘플링해서 이 XT-1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크 페어랑 리얼 페어를 구분하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만 봤을 때, 그러니까 가령 원래 DDPM에서도 그냥 X0 예측하게 저희가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택의 문제였으니까. 그거랑 무슨 차이냐라는 거죠. 그 유일한 차이는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Z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논문의 핵심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XT가 기분일 때 X0가 그냥 유일했어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가 디터미니스틱 하잖아요. 그 P세타가. 그러니까 하나의 X0만 예측을 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하나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P세타, 그러니까 리버스 프로세스가 그냥 유니모달 가우시안인 거고. 근데 얘는 레이턴트 Z에 따라서 이 X0 예측이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이 Z에 따라서 인테그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가 컨티뉴어스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 되는 거죠. 네. 수식, Z가 필요한 이유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수식으로 좀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리버스 프로세스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XT에서 우리가 X0를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그 x 제로를 바탕으로 그냥 이걸로 민 계산한 다음에 그냥 여기서 샘플링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네, 이렇게 네. 인테그랄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근데 기존에는 이 피세타 요 부분이 디터미니스틱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펑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테그랄을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고 그냥 유니모달 가우시안이었던 거죠. 근데 z를 두게 되면은 xt에 대해서 유일한 x0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z에 따라서 스토캐스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스트리뷰션이 이제는 그 델타 펑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인테그랄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가우시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 되는 거죠. 이 z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그 컨티뉴어스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가우시안 믹스처면은 그냥 이런 거잖아요. 뭐 가우시안을 이렇게 웨이티드 썸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무한히 많이 한 거죠. 연속적으로. 음, 네. 그래서 이 앞에가 시그마면은 그냥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고 뭐 인테그랄이면 컨티뉴어스 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x0를 만들잖아요. 네, 만들어지는 x0가 다양하다라는 게 그 위에 그림에서요. 기존에 그러니까 디퓨전을 시작한 x0는 하나인 거잖아요. 네, 음, 그랬을 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네. 어느 부분에서 장점이 되는 걸까요? 학습에서? 그 표현력이 더 늘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니 맥은 그림판 없나요? 그림을 좀 그리고 싶은데 그게 아닌데. 그 줌 자체에도 그림을 그릴 수 있으실 거예요. 아, 이거 주석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이고 여기가 XT가 있어요. 아, 네.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X0를 예측을 하고 X0를 하나를 예측을 한 다음에 뭔가 거길로 가는 스코어, 뭐 입실론 이런 거를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가우시안이었던 거고 뭐 이런 느낌이라면 그러니까 X0 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가우시안이 나오는 거고 X0를 여러 개를 고려를 할 수 있으면은 네. 뭐 이렇게 원투가 있다고 하면은 뭐 여기에 대해서도 X0가 이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가우시안이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얘 표현력이 좀 더 강해지는 거죠. XT 기분일 때 이 디스트리뷰션 XT-1의 디스트리뷰션이 이제는 이런 가우시안의 믹스처가 되는 거죠. 혹시 이해되셨나요? 일단은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나를 질문을 또 할 게 있는데요. 네. 샘플링을 한 다음에요. 네. 아니구나. 당연히 그레디언트가 흐르는 거죠. 샘플링 쪽으로. 어디 샘플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요? 포스테리어 샘플링. 네네네. 네, 가우시안이니까 뭐 그냥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음, 결국 민이 이거고 스탠다드 디비전이 이거니까 여기에 뭐 노이즈 곱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 샘플링은 사실 기존에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게 아니죠. 전혀 이 부분은 새로운 거는 여기만 있는 거.
혹시 이거 그 그러니까 디퓨전이랑 전혀 관계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요. 네. 그냥 저렇게 노이즈만 넣고 어그멘테이션 한 결과물이랑 비교한 게 논문에 있나요? 어그멘테이션 얘기가 있었긴 했는데 노이즈를 어디에 넣는다는 얘기이신 거죠? 음. 그러니까 그냥 XT 없이 진행을 하면? 아, 그건 이상한데. 없이 진행을 하면 아, 그냥 그러니까 어, 밑에 표 보면은 디퓨전 어그 있는데 네, 이거 요약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네. 어떤 걸로 한 건가요? 어디 있나요? 그거 그 스타일 겐 위드 디프 어그. 이 디프 어그는 그냥 뭐지? 디퍼런셜 어그멘테이션이라고 그냥 얘가 제안한 어그멘테이션 방법일걸요. 스타일 겐2에다가 저도 이 논문은 안 봐서 에이다는 확실히 그런 게 맞아요.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어그멘테이션 거는 게 맞고 이거랑 비교를 한 이유가 아마 이 섹션인 것 같은데 네. 걔네다가 그냥 어그멘테이션 건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우려 때문에 비교를 넣은 게 아닐까요? 네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그 두 개가 많이 겹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서 네. 그 비교가 꼭 필요했어야 했나는 아직 잘 모르겠긴 합니다. 네, 그렇고요. 네, 결과는 뭐 이런데 처음에는 그냥 FID 보고 별로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FID는 겐보다 안 좋고 어 겐보다도 안 좋고 디퓨전 모델보다도 안 좋고 뭐 리콜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사실 이 뭐지? 이런 디퓨전 모델의 라지티를 줄이는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 뭐 연구되고 있는 분야니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제가 성급했던 것 같고요. 뭐 이거를 타임 스텝을 줄이는 연구들 중에서는 지금 이게 제일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여기 보니까. 네, 뭐 얘랑 비교하면 또 그렇게 꼭 말할 수는 없긴 하겠네요. 하여튼 네.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재밌다기보다 좀 의아했던 거는 왜 시파텐이랑 엘선에밖에 비교를 안 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스카이겐보다 자기네들이 모드 커버리지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 이미지넷에다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네, 제 생각에는 뭔가 그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얘네가 제안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디퓨전 모델이랑 비교를 하려면은 쟤네를 저만큼 컴퓨테이션을 돌려야 되는데 저게 거의 불가능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 이미지넷은 안 한 건 좀 베이스라인들을요? 네네네. 그냥 디퓨저 모델 빛 이런 애들이랑 비교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겠죠. 돌렸는데 잘 안 돼서. 그러, 그러면 좀 슬프긴 하겠네요. 네. 그 살짝 의심이 T를 들긴 하네요. 네. 크게 해보기도 했나요? 네, 이거 뭐 한 8까지 했을 텐데. 4가 제일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어블레이션 있어요. 이건 이터레이션을 늘리면은 성능이 떨어지나요? 근데 이게 사실 T가 클 때는 이점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오히려 8일 때 좀 떨어지네요. 그리고 성능이. 그러니까 이게 디퓨전 쪽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저 겐이 학습하는 쪽이 오히려 좀 강조돼서 학습되는 것처럼 해석을 하기 위해 뭔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T를 늘리지도 못하고 뭔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리가 되진 않았고요. 근데 약간 겐이랑도 좀 가까운 느낌이죠. 겐의 생성 단계를 4단계로 쪼갠 거. 그래서 더 다이버스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거.
음. 그 사실 이거를 읽은 게 그 준하님이랑 저랑 얘기를 하다가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준하님은 좀 스텝 사이즈 줄이는 쪽으로 특히 생각을 하셨고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약간 이런 느낌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얘네는 X0를 예측하는 부분만 좀 복잡하게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우시안으로 해서 그냥 컨티뉴어스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이렇게 모델링을 한 거고 어,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약간 그냥 제너레이터의 임플리시트한 디스트리뷰션이 이 트루 리버스랑 같아지도록 약간 그렇게 학습을 하자는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사실 뭐가 더 좋은 방법이었는지는 잘 아직은 모르겠긴 하네요. 결국은 리버스 프로세스도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인 건 맞으니까 그냥 그 펑셔널 폼을 따라가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걔네로 그냥 임플리시트하게 배우면은 그 디스트리뷰션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니까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거 한번 해본 부분이 있나요? 아, 아니요. 그거 아마 실험 안 하지 않았나요, 수능이? 지금 네, 리프로덕션 먼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네요, 코드가. 근데 그 저희 지금 실험은 이거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얘네는 라시티를 늘려서 쓸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t가 음, 1000 이럴 때는 못 쓰는 방법 같은데. 저희 건 사실 꼭 그런 이게 건 제 아니잖아. 생, 네네. 그 이게 아무래도 겐 학습이 좋긴 좋은데 이렇게 적게 쓰는 거에는 이 플렉시빌리티가 좀 떨어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터레이션 수 고르는 데서 플렉시빌리티가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그 전에 뭔가 유니모달 가우시안으로 쭉 리버스를 올 때는 에러 어큐뮬레이션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컴퓨테이션을 이터레이티브하게 돌려도 되게 좋은 퀄리티 이미지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얘는 그러니까 멀티모달을 한 번에 어, 예측하려다 보니까 좀 에러 어큐뮬레이션이 있는 게 아닌가 돌 때마다 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전에 거는 왜 그 어큐뮬레이션이 안 일어나요? 그것도 사실 그렇게 말하면은 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건 이제 결국에는 리버스 프로세스도 다 유니모달 가우시안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애초에 트레이닝 할 때부터 adversarial loss 없이 그냥 완전히 그 그냥 L2로 쓰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네트워크가 좀 더 안정적이게 학습이 되기도 했고 음. 그래서 아무래도 겐 트레이닝 하고서 개로 인프런스 했을 때는 그거를 완전히 그냥 리그레션 세팅으로 트레이닝 한 것보다 좀 더 로버스트하지 않게 결과가 나오긴 하니까 그런 음. 튀는 것들이 어큐뮬레이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아, 그죠. 그런 것 같긴 하네요. K 다이버전스로 학습하는 게, 여기서 말한 요거를 그냥 다이버전스처럼 써놓긴 했지만, 사실, 이게 다이버전스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고 있는지 뭔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디스크리에이터가. 그쵸, 그쵸. 네네. 음, 그러네요. 거기서도 좀 성능이 깎이는 게 맞는 것 같고. 저 죄송한데 이해를 못 해가지고 왜 그게 미니마이즈를 안 하는 거죠? 이게 다이버전스 미니마이제이션이 되려면, 옵티멀한 디스크리미네이터야 되는데, 네, 아, 네네. 네.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냥 깡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저는 좀 뭔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방금 어쿠뮬레이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이제 샘플링 할 때 그 밑에 사진 보면은 사진 볼 수 있을까요? 이거요. 네네. 여기서 그러니까 XT를 넣고 X0를 예측한 다음에 그걸 XT-1으로 다시 만들고 그거를 또 이제 제너레이터에 넣어주는 거잖아요. 샘플링 할 때는. 네네네, 그죠? 근데 그렇게 학습된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이제 리얼 이미지로 만든 XT를 이제 학습 때 넣어주는데 그거를 이제 이터레이션을 반복하는 거는 그 학습할 때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얘가 타임스텝 t가 커지면은 이제 그 에러가 누적돼서 샘플링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 도메인 시프트 문제는 근데 DDPM에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뭐 저희 확인했었을 때도 만든 XT랑 진짜 트루 XT랑 다르잖아요. 생긴 게. 그래서 그죠? 항상 학습 때는 완벽한 컨디션이 들어가는데 약간 그런 문제. 이건 또 많이 건너뛰니까 뭐 그런 게 더 심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뭐 이 논문은 다른 것보다 리버스가 왜 가우시안인지를 알려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 펠러의 논문을 거의 해석이 불가능했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줌이 감사합니다. 시간이 잠시만요. 네, 한번 다시 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